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시장은 어제 제자리에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2차 전지에서 매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4월 달에 주도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수급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셀트리온, LG화학, LG전자, 한국항공우주순입니다. 네, 모든 종목이 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순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탑5에 다시 한번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무려 1,380억 원이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점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뽑아왔는데요. 셀트리온은 전일 종가가 6% 이상 상승하면서 15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높고 실적 또한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고 있고 컨센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안과 질환 치료제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험에서 유효성과 안정성까지 함께 검증이 되면서 이러한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 글로벌 학회인 AACR이 14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모멘텀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일 순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코스모신소재, 삼성 SDI, 삼성전기, DB하이텍 순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어제에 이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DB하이텍 제외하고는 어제 전일장에서 모두 하락 마감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특징주로 DB하이텍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네, DB하이텍은 어제 3.05% 상승한 전일 종가 7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DB하이텍도 역시나 이슈가 있는데요.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9일 DB하이텍은 팹리스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30일에 강성부 펀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전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3.05% 상승한 7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세 확인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바이오, 컴투스인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이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특징주로는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어제 무려 17.50% 상승한 46,0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마일스톤에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1억 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제 39억 원 규모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소식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단독 개발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의 첫 적용 품목이 임상 3상에 진입함에 따라서 마일스톤에 대금을 청구한 건데요. 그 이후로 17.50%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순매도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순매도 종목은 2차 전지주로 꽉 채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캠, 하이드로 리튬까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도 금액도 모든 종목들이 지금 가뿐하게 지금 100억 원 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는 하이드로 리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1.91% 하락한 64,8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네, 전일장에서 1.91%로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그동안 10% 넘는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됐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이 리튬 관련주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연결해서 오늘 수급 관련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은 수급 관련해서 어떤 특징주 살펴보면 좋을까요? 포스코홀딩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번 주 초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지난 주 후반도 그렇고 주 초반에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우선 지금 현재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 회사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모멘텀이 주가를 상승세를 계속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포스코 HI 클린메탈 1분기부터 리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시화가 나왔을 때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에 잡히는 부분은 시장에서 기대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1분 실적을 발표했을 때 좀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포스코산 어떤 리튬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리튬 사업을 통한 협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 기대감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보다는 이 성장성이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포항제철소, 아변 라인이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중단이 됐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출하량, 제품 구성, 원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실적이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2분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50만 원 이상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로 포스코홀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전날에 이어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HP테크놀로지, 라운텍, 액트로, 신도기연, 그리고 세로닉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들고 왔던 이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는 HP테크놀로지, 라운텍, 그리고 신도기연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투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중소형 팹리스 업체로 부각을 받으며 9.95%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또 신도기연 같은 경우에도 9.92%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신도기연은 폴더블 힌지 그리고 마이크로 LED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운텍이 9.95%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로 세로닉스도 9.86%로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나타내며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HP테크놀로지입니다. HP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는 5% 넘게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5.69% 하락한 2,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을 하면서 2,91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이 어제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나서겠다며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여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HP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LCD 및 OLED용 장비를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한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로닉스 살펴보시죠. 세로닉스가 정규장에서도 8% 넘게 급등하며 결국에는 46,1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이제는 5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7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국 IRA 세부 조항이 발표가 되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LNF의 저평가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이 관련주로 엮였고요. 따라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LNF가 정규장에서는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LNF가 올해 연 매출 7조 원 달성에 나선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들의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직접적인 관련주로 이 세로닉스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액트로도 살펴보시죠. 액트로도 2차 전지 타이틀을 다루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9.94% 오르며 7,63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과 함께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쓰이는 테라헤르츠파 검사기도 연내 상용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KG ETS가 5.37% 하락했고요. GY 이노베이션이 4.82%, Y2 솔루션이 4.51%, 그리고 KG 스틸이 4.06%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카나리아 바이오엠과 SLCNC 등 주식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됐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장외 매도와 콜옵션 행사로 주식 배분 등으로 인해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식을 매도했다던 겁니다. 이런 소식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KG 그룹주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KG 모빌리티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 KG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HP 테크놀로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OLED 8.6세대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가 어제 장 끝나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룹주 사이에서 그전 납품했던 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이 시간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OLED 8.6세대 투자는 단발성으로 끝날 건 아니죠.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에 탑재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그 HP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올해 OLED 관련주, 특히 이제 이 삼성그룹과 또 밀접하게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HP 테크놀로지는 그전부터 자동 광학 검사를 이 삼성그룹주와 납품을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는 가장 그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HP 테크놀로지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HP 테크놀로지가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슈도 있지만은 2차 전기차,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주가로 봤을 때 더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작년이죠. 삼성 SDIM 쪽으로의 각형 검사 장비 수주의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 2배 이상, 12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이 HP 테크놀로지의 인정, 기술력은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각형뿐만 아니라 이 원통형 쪽에서도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에 어떤 납품에 좀 성공하면서 이 삼성 SDI의
이 배터리 검사 장비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시장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HB 테크놀로지도 이런 수주나 부분 때문에 지금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저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순 디스플레이 업체를 넘어서 이 종합 장비 회사로서의 변화가 지금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시간의 특징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특징주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HP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